과연 학교를 안 가도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는 비자 연장용 컬리지, 이름하여 비즈니스 컬리지에 대한 비자,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Q&A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봐주실 거죠? 일단은 비자 연장용으로 컬리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은 일반적인 호주 유학이랑은 좀 문의하시는 게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학교나 학과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다기보다는 이를 통한 이제 비자의 기간이나 비용, 그리고 그 학교의 이제 출석 혹은 과제와 관련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비자 신청 기간에 대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비자 기간을 최대한 길게 받고 싶어요.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제 기준에서는 가장 맥시멈으로 비자 연장용 컬리지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3년 반 아니면 4년 정도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남아있는 뒤에 코스가 있다고 하면은 연장을 통해서 조금 더 체류의 시간을 늘려줄 수는 있겠죠. 종종 이제 5년짜리, 5년 이상 비자를 받은 분들도 봤었다라는 이제 질문도 받아요. 근데 그 5년 이상의 비자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자 연장용 컬리지인 비즈니스 컬리지를 등록하신 분들은 아니고요. 호주에서 신학교, 신학대학교라는 컬리지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Certificate 3, 4 디플로마, 어드밴스 디플로마, 그리고 학사, 바첼러까지 해가지고 이 모든 코스를 한꺼번에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자가 한 5년 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비자 연장용 컬리지, 비즈니스 컬리지랑은 이제 개념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컬리지에서는 이제 한 번에 신청 가능한 비자의 기간은 한 3년 반 정도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연장 가능한 나머지 코스가 있다고 하면 다시 연장은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비자 기간을 길게 하면 초기 비용도 많이 발생하나요? 이것도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비자는 길게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적인 문제가 조금 크다라고 하시면은 보통 내가 2년 했을 때 얼마, 3년 했을 때 얼마라는 이제 비자 비용의 차이를 계산을 좀 비교를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비자 초기 비용의 경우 들어가는 게 학비, 그 다음에 비자 신청비,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신체검사비,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비자 신청비, 그리고 학비, 신체검사, 요 3가지 같은 경우에는 비자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 전체 기간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4가지 비용 중에서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학생보험, OSHC 비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싱글 같은 경우에는 2년 보험료가 한 1,100불 가량 된다고 보면 3년 보험료는 한 1,700불 가량 돼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커플이나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플이나 패밀리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꼭 비교를 해보시고 기간을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학생 비자에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첫 번째. 학생 비자가 승인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컬리지 레벨 같은 경우는 이민성에 비자 신청자의 한 75% 정도는 4개월 이내에 비자가 승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한 90%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신검을 받은 후에 비자가 승인이 될 수 있는 거라서 현재 NSW는 당장 비자를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신체 검사가 언제 열릴지 아직은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4개월에서 6개월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락다운이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75%가 뭐 4개월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신체 검사가 받고 나서 한 달 아니면은 2달 안에는 비자가 승인이 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비자에 대한 질문 두 번째. 브리징 비자 상태인데 학교 시작일이 다가오면 승인될 때까지 입학을 미루나요? 이거는 처음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는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을 미루실 필요는 없고 희망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학업을 미루고 싶은 희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는 학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비자가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코스 시작일이 다가오면 그대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학생 비자 때 일을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호주에서 유학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는 주에 2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하고요. 현재는 코비드 때문에 호주 전 지역에서 보건 관련 분야, 간호라던가 아니면 에이지드 케어 그런 분야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호스피탈리티, 요리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풀타임으로 일이 가능하고, 이거는 진짜 코비드 상황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컬리지와 관련한 질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비즈니스 컬리지는 어떤 걸 공부하나요? 옵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컬리지, 제가 아까부터 비자 연장용 컬리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자 연장용 컬리지를 비즈니스 컬리지라고 많이들 부르세요. 예전부터 비자를 연장하는 목적으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컬리지를 가셔서 이제 비자 연장용 컬리지를 비즈니스 컬리지라고 부르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즈니스 이외에도 뭐 리더십 앤 매니지먼트, 아니면 뭐 HR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마케팅 앤 커뮤니케이션, 이런 과정들, 이런 분야들로도 비자 연장용 학교들이 많이 생겨난 추세예요. 그 범주 안에서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즈니스 컬리지도 끝나면 졸업 비자 신청이 되나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 이거는 호주에서 학생 비자를 좀 해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좀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진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 비자를 진짜 신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도 이게 가능한가? 라는 이제 가능성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비자 연장용 컬리지,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즈니스, 리더십 앤 매니지먼트, HR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마케팅 앤 커뮤니케이션, 요걸로 딱 컬리지 레벨 뭐 33, 4 요 정도만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졸업 비자도 신청 불가능하고 영주권도 불가능하세요.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성에 이미 어떤 직업군들이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군들이 되기 위한 과정, 그거를 들어야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학교 아예 안 가도 되는 학교도 있다던데 이런 학교 비자에는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과연 학교를 안 가도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럴까요? 일단 사실 학교를 안 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출석보다는 이 과제를 얼마나 잘 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패스를 했느냐, 이게 좀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래서 출석을 안 하는 걸로 비즈니스 컬리지에서 이민성에 리포트를 하거나 비자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진 않아요. 그치만 이제 과제를 이제 안 내거나 제출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페일을 한다거나 이게 뭐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비자에 이제 영향이 갈 수 있는 이민성 리포트를 하긴 하지만 출석 때문에 리포트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가격이 진짜 싸고 출석 안 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학교를 간다라는 개념의 출석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러면 과제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건 이제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과제에 대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려해봐도 괜찮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돈만 내면 돼 라는 류의 학교는 이제 믿고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비즈니스 컬리지에도 시험이 있나요? 학교 시간표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일단은 등록을 하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학교를 언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요즘은 주 2회 출석으로 타임테이블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학생 비자는 주에 20시간을 공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들이 보통 주 2회로 하면은 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이게 아니라 하루에 6시간이나 7시간 정도로 스케줄을 짜서 이틀 출석을 하고 이 나머지 이제 이수 시간, 남아있는 20시간에서 빠져있는 시간들은 온라인 이수로 좀 돌려놔요.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짜는 게 좀 일반적이라서 어느 컬리지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보통 출석을 해야 되는 그 타임테이블 자체는 이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컬리지는 시험 말고 그 대신에 이제 각 과목별로 있는 과제들 를 하시는 걸로 그 수업을 다 이제 패스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없어요.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누구나 비즈니스 컬리지 입학이 가능한가요? 자, 일단 비즈니스 컬리지는 나이에 대한 제약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입학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비자랑은 별개입니다. 학교는 받아줘요. 그리고 두 번째, 최종 학력과도 무관합니다. 예전에 제 학생 중에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자퇴를 하신 후에 계속 이제 경력을 쌓은 분이 있어요. 그 일을 계속 하셨던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검정고시도 따로 보지를 않아가지고 정말로 그냥 최종 학력이 중2인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아봤을 때 서티피킷 2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만 이제 최종 학력이 있던 분도 입학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최종 학력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물론 고졸이거나 아니면은 대학 졸업, 뭐 대학 중퇴 이런 분들도 많이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조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즈니스 컬리지도 서류는 요구가 되는데, 내가 영어 점수가 없더라도 보통 지금 호주에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컬리지들은 자체 어학 시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어학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패스를 하면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영어 성적표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비자 연장용 컬리지에 대한 Q&A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서 한 거다 보니까 이거 이외에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